조정메이트 조조정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대원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오늘 25%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여기 영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대원미디어 오늘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의 불을 지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급락이 나오는 건데, 급락이 나온 이유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료는 노출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대원미디어는 이제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이고요. 전문 기업인데, 최근 상승의 상승 이유는, 일단은 최근 상승의 이유는 이제 11월 4일날 국산 VFX 비주얼 이펙트죠. 시각 특수 효과 작품인 애니메이션 아모드사우루스라는 뉴스를 이제 국내에서 첫 방영하죠. VFX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원미디어에 대해서는 OTT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비주얼 이펙트와 관련돼서 이제 주가 상승이 컸던 게 위즈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애니메이션의 시각 특수 효과를 입히면서 바로 그런 수혜주로 엮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VFX 관련 종목들을 같이 상승할 때 올랐었는데, 이제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제 11월 4일에 첫 방영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락 이유는 차익 매물이죠. 차익 매물. 재료 노출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게 그럼 상승이 끝났는가? 그 다음에 상승 이슈는 무엇인가? 다음 상승 이슈는 무엇이냐? 이제 애니메이션을 출시한 이후죠. 출시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완구민 피규어가 출시가 될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출시가 된 애니메이션이 반영된 이후에 완금의 피규어들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텐데, 매출 상황이 중요한 것이죠. 매출 상황. 뿐만 아니라 이후에 향후 OTT라든지 또는 IPV 같은 이런 영상 플랫폼 진출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화라든지 그리고 게임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일단은 이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상황에서 반응을 봐야 되겠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완구들이나 피규어들이 출시되는 상황도 봐야 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집안에 있는 환경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텔레비전 시청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완구 매출이 이어졌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시가총액이 4,500억입니다. 4,500억. 매출액은 3,000억 가까이 나옵니다. 3,000억. 2분기까지 영업이익 78억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오겠죠. 150억 대비의 시가총액이 4,500억은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의 그런 앞으로의 그 VFX 이런 시각 특수 효과를 입힌 작품들, OTT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의 이제 프리미엄이죠. 위즈 스튜디오나 덱스터나 바로 VFX 전문 기업으로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로서 좀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듯이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미디어는 한편으로는 닌텐도를 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닌텐도 유통과 관련해서도 한때는 아주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그 같은 흐름이 다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현재 자리는 일봉상에서 봤을 때 구름층에 이제 진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20선과 61선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가격대가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가격대가 32,000원부터 35,000원이에요. 가장 많은 매물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곧 매물대라고 하는 이 자리가 32,000원부터 35,000원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매물대를 무너뜨리면 급락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떤 주식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넵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넵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넵튠이 상승을 했다가 매물대를 무너뜨리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왼편에 제일 많이 거래됐던 가격대가 있죠. 눈에 보이는 이 가격대 27,000원대, 그리고 27,000원대부터 23,000원대 이거 매물대가 있었는데, 매물대 하단을 붕괴하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왼편에 봤을 때 이 뾰족이라는 저항이 있죠. 여기를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저항 때는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원 미디어도 그 저항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저항을 뚫고 갔어야만 하는데, 저항대를 뚫고 가다가 다시 저항대 아래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뾰족 저항이라는 이 저항대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HLB의 주봉에서 나왔던 이 저항대죠. 이 뾰족이라는 저항대. 여기는 어느 순간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예요. 일반적으로 구름층이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는 다 매물대죠.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지 않고 이 매물대 지지 하단층을 무너뜨려 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대응을 잘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넵튠과 같은 급락이 나오지 않도록 매물대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매물대 하단에서의 지지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원 미디어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죠.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도 매도를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매물대 하단에 지지가 무너졌을 때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현재 차트의 흐름만 봤을 때는 3파의 긴 상승 파동의 이후에 4파의 그런 지루한 기간 조정 이후에 하나 더 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왔는데,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준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죠.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점을 치고 달려도 전고점을 넘어서도 잘 매도 대응해야 되고, 매물대 지지를 무너뜨렸을 때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매물대 하단에서 지지를 잘 체크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단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고점을 치고 간다 해서도 하다가 급락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수가 1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통 주식도 실질적으로 많아봤자 200만 주, 300만 주예요. 유통되는 주식이. 그러니까 유통 주식이 적으니까 급락도 나올 수 있고 급등도 나올 수 있어요. 급등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대응을 못하면 안 됩니다. 단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대원 미디어 문자 주셔서 단기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으로 치고 가도 잘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도 잘해야 돼요. 유통 주식 적어서 더 급락이 나왔을 때 추가 하락이 또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매물대 하단에서 지지를 잘 체크해서 신속하게 잘 대응해야 됩니다. 고점으로 치고 가도 잘 매도 대응해야 되고, 또 하락에서 손절 라인을 무너뜨렸을 때는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대원 미디어 문자 주십시오. 단기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